테슬라의 하락세가 연일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월 12일 한국 시간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2월 11일 화요일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까지 바로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마이너스 6.34%. 와, 이것도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6.34고요. 마이너스 7%를 넘어갔었습니다. 장중에는. 그나마 애프터장에서 조금 반등이 시도되다가 다시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테슬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 파월이 의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파월이 나왔는지 일론 머스크가 나왔는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머스크에 대해서 성토하는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테슬라 주가가 끊임없이 계단식 하락을 보이면서 흘러내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좀 양아치 같은 놈이죠. 킴벌 머스크가 끊임없이 테슬라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에 부채질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면은 또 가는 대로 덧붙이고 못 가면은 도매금으로 막 싸잡아가지고 막 정말 주리를 틀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연일 또 언론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작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좀 테슬라 주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저께인가 그저께 정도죠. 본인의 트위터에 관세는 우리 테슬라는 영향은 없어. 근데 그 아무도 관세가 테슬라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당장 트럼프 정부가 알루미늄 철강이 25%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를 뭘로 만듭니까? 알루미늄하고 철강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과 유럽 쪽에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아무리 모델 Y 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경쟁사인 BYD는 이번에 출시되는 모든 차종에 뭐 딥시크라든지 자율주행 FSD를 탑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참에 아예 테슬라와의 간격을 더 벌리고자 하는 BYD의 승부수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먹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유럽 쪽 정치, 지금 유럽에서의 테슬라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캐나다도 지금 보복 관세를 테슬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미진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분석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지원 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28, 나스닥은 마이너스 0.36, S&P 500은 플러스 0.03,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58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S&P 500 종목 가운데 애플만 파랗고요. IBM하고 이렇게 여기 코카콜라 어닝 나왔죠. 그리고 시뻘건 거는 테슬라. 그 다음에 피멍을 같이 구글하고 엔비디아 같이 해서 콤보, 거의 콤보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CNN 비즈니스의 피어앤 그리드는 뉴트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6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어중떼기 하죠. 그렇죠? 지금 끝나고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혼조세지만 장중에 보면 오늘 나스닥 요까지 12시까지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장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TMF 한번 봐야죠. TMF는 오늘 마이너스 1.88 그래도 잘 버텨주네요. 그쵸?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예. 자, 파월 의장은 오늘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상당히 덜 긴축적이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둔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은 지난달 열린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던 주요 주가 지수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12일 발표될 CPI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월가는 MBC 시장은 파월의 증언을 소화하면서 내일 1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 확대가 아닌 실적 성장세에 기반해 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분석은 지금까지 맞았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IBM의 CEO가 오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인공지능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IBM CEO 크리스 슈나거든요. 혁신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AI가 변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뒷북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따라서 AI 분야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기술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없다면서 딥시크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우리의 오랜 주장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CEO는 AI 개발 비용이 수억 달러가 아닌 수백만 달러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용이 낮아질수록 AI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은 CEO 중에 한 명이었죠. 자, EU 집행위원장이 지금 미국의 이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좀 들여다볼까요? 자, 미국이 오는 3월 12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의 프린서플 자산운용의 시마샤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오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증시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샤 전략가는 며칠간 하락할 수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매우 견고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이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물론 지난 2년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샤 전략가는 연말까지 긍정적인 수익을 아주 천천히 쌓아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는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산운용사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우리는 좀 다르죠. 여러분,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대한민국의 K 스타트업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애플이 알리바바와 손잡고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시장에 지금 과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파월이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은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그가 내세운 것은 고용 강하고 경제 강하다는 건데요. 단 한 가지 그냥 인플레이션 조금 높은 끝, 그러니까 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체감과 파월이 바라보는 체감 사이에 엄청난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의원들이 계속해서 파월을 향해서 정치적인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가령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우리의 파월은 no comment, 왈가불가, 내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잘 피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 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구루들이라든지 원로들이 연일 걱정스러운 인터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켄 그리핀 시타텔 CEO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발언이 미국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리핀 CEO는 이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UBS 금융서비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대해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런 식의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외국 기업의 CEO와 정책 입안자의 마음속에
미국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수사로 인해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핀 CEO는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에 관해 다국적 기업의 경우 향후 5에서 20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워진다며 특히 서방 주요국의 현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 자본 투자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그리핀은 미 공화당이 거액 정치 자금을 후원해온 큰손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까지 경선 경쟁 후보였던 니키 헬리 유엔 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리핀이 설립한 시타텔의 운영 자산 규모는 1월 기준 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4조 원입니다. 포브스가 추정한 그리핀 자산 개인의 순자산은 364억 달러, 53조 원. 와, 진짜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1,000억만 가져도 소원이 없겠는데. 몇 조라 그랬죠 지금 제가? 야, 지금 얘기하고도 지금 까먹었네. 와, 여러분 이게 조 단위로 가면은 진짜 우리의 기억 속에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53조 원이랍니다. 이거 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렇죠? 참. 자, 중국의 전기차 공룡이죠. BYD가 전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저가 모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차량에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테슬라 많이 빠졌잖아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왕 참푸 BYD 회장은 중국 관동성 선전에서 열린 스마트 전략 발표에서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탑재해 전 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는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 아니며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필수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BYD는 중국에서 10만 위안 약 1,988만 원 이상 차량에 신의 눈을 기본 탑재하고 7만 위안 짜리 시걸 해치백 등 저가 차종 3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3만 달러의 모델에만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BYD가 2023년 처음 선보인 신의 눈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원격 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테슬라의 관련 기능은 32,000달러 이상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중국의 경쟁 기업들이 기존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던 저가 모델도 15,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출시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최대 시장 중국에서 BYD가 테슬라를 비롯한 경쟁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가격 전쟁에 나서려고 한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풀이를 했는데요. 자율주행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 분야로 꼽힙니다. BYD는 지난해 첨단 기술 개발에 1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자, S&P 글로벌의 루다오칸 애널리스트는 BYD의 이번 발표로 15만 위안 미만 차종에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던 공백이 채워지게 되었다면서 BYD가 이 부분에서 모든 경쟁자를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중국에서 FSD 출시 승인을 받지 못한 테슬라가 BYD의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BYD가 자율주행 기술의 비용을 낮추면 테슬라 FSD 후광이 약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UBS의 폴 궁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인텔리전스 혁신을 이끌고 이를 대중화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리서치 업체 오토모티브 포 어사이티의 예일장은 BYD의 자율주행 무료 제공에 대해 딥시크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BYD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내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죠. 니온게이자 신문은 일본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마크라인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BYD가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한 승용차는 365만 대로 전년 대비 45.7%가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업체인 GD자동차는 29.7% 늘어난 201만 대를 판매 3위를 차지했고요. 체리자동차는 74.3% 증가한 126만 대를 판매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업체의 급부상으로 외국 자동차 업체가 합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은 대부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오랫동안 1위를 지켰던 폭스바겐은 지난해 판매량이 5.5% 줄어든 298만 대로 찍게 되면서 순위가 2위로 하락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한때 중국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죠. 자, 도요타나 혼다 등도 판매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합자 회사가 지배해왔던 중국 자동차 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은 중국차의 영향력은 세계에서도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애플이 현지에서 AI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좀 전에도 전해드렸죠. 애플이 이를 통해 중국에서 AI 전략과 관련해 수개월간 지속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모양새네요. 자, 중국 인공지능 업계에 큰 충격파를 안겼던 중국의 딥시크가 이번에는 사람과 맞먹는 수준의 AGI 부문 인재를 공격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주말에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딥러닝 연구원의 경우 업계 경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재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몇몇 자료들을 찾아봤더니요, 중국에서 정말 이 IT 쪽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빨리 한시 앞이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되어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LA 카운티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산불 이후 임대료를 10% 이상 올려 폭리를 취하는 프라이스 가우장에게 대한 벌금이 최대 $50,000로 올랐습니다. 벌금 물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세기 최악의 독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올 겨울 들어 독감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몇 년 만에 가장 강렬하고 사망과 입원 모두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독감 활동이 높고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저도 태어나서 이번 독감과 감기처럼 정말로 힘든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낫기는 낫지만 제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금 옛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남가주 비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법안들이 상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만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테슬라 패닉셀 많이 나왔는데 패닉셀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버티셔야 되고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미즈노을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은 무조건 출항하거든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최종 인터뷰를 앞두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저께도 몇 분이 1차 인터뷰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고 2월부터 출항을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저희 공부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